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 동국 R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동국제강과 관련이 상당히 깊고 계열사로도 지금 있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타이틀 제목을 1분기 대비 크나큰 손실 발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동국제강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서 2분기도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힘드니까 아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확히 들어맞았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철강 산업에 필요한 내화물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지, 즉 글로벌 정세 변화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길래 철강업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게 계속 지속되는지, 얼마나 길게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는 이제 내화물, 그러니까 이제 정형, 부정형, 철강을 만들 때 어떠한 부속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틸 부분에서는 파이프와 HGI 강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 IT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기존 산업에 대비했을 때는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들고 왔죠. 요거는 이제 매출에 대한 내용인데, 매출은 지난 24년도 1월달, 1분기 때, 요때도 사실 모든 철강 회사들이 다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매출액의 줄어든 추이가,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80% 이상 줄어들었고, 내수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다 더했을 때 지난 분기 매출액이 100만 원이죠, 여러분들.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원이었는데 이번 분기는 얼마입니까?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약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향후 몇 개월이 더 지나더라도 아마 올해는 이렇게 변함없이 계속 이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소비처인 중국이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물론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다 힘든 상황이지만은 유독 이 중국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뒤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매출액의 비중을 갖고 왔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과거에는 이 내화물 부분, 여기 맨 위에 부분에 있죠. 여기가 대부분의 동국 RNS의 매출을 담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시죠? 92.8% 담당하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그 계열사가 힘들게 되면 보통 어떻게 회사들은 대응을 하게 되냐면은, 현금이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개념으로 하는 친구들, 이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갑자기 배당이 늘어나 가지고 회사들, 모든 계열사들의 자금을 싹 다 빨아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갑자기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환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회사가 어려우니까 주식회사로 상장했던 그 이점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트가 보통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제가 지금 동국 RNS 주가를 주봉을 기준으로 갖고 왔고, 우측에는 이 회사의 규모를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시가총액이 559억 원이면 누가 뭐래도 스몰캡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질 만한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첫 번째, 회사 본질 자체의 매출이 저하가 된다. 두 번째, 그 가이던스가 다음번 분기에도 유지가 된다. 세 번째, 회사가 장기간 적자가 났을 경우 유상증자나 아니면 전환사채를 통해 가지고 회사의 유동성을 늘릴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주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 선 해가지고 왼쪽 차트 보시면은 뭔가 이제 바닥, 삼중바닥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여기 하나, 둘, 셋, 넷, 한 4중바닥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깰 때마다 반등을 했다는 건데, 자, 봅시다 여러분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적인 시장 추이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주가가 급반등해서 올라가려면은 철강업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소비처인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는데, 왜 지금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뽑고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중국의 내수 침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수가 침체가 있었냐면은 2022년도 그때 헝다 사태, 우리나라 가끔 뉴스에서 에버그란데 그룹이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그 규모가 206조 원이다. 뭐 이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은, 여러분들 1조라는 매출액은요, 대부분 회사들이 못 달성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장사들 중에서도 정말 유수한 대기업들만 낼 수 있는 그런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1조가 206번 반복을 해야
그만큼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이 보통 없을 거예요. 삼전 시총이 496조거든요. 어제 거래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의 반절만큼의 디폴트, 못 갚겠다가 생긴 거예요. 못 갚겠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부동산 개발 회사니까 여기저기 은행에서도 부동산을 담보로 아니면은 기타 어업을 발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렸을 거 아니에요.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규제를 했습니다. 대출을 못 받게. 그래서 갑자기 자금난이 탁 터진 거예요. 이게 원래 옛날부터 이 일이 계속해서 버블이 커져갔던 건데 소규모 리먼 브라더스 그가 터진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중국 경제는 계속 나락을 갔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하게 되면은 여기 회사에다 에버그란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렸던 지방은행들이 있을 거예요. 인출을 못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건데 숫자로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실제 현물이 없는 거예요. 현물을 뽑으려고 온 사람들 돈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못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지방은행도 몇 개가 파산 위기까지 갔었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겠죠. 그러니까 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돈을 못 버니까 소비를 줄이겠죠. 소비가 줄이는 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206조 원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닌 거예요. 자, 건설 경기가 악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뭘 안 쓰겠죠? 구리, 원자재, 철 이런 부분들 매출이 쭉 떨어집니다. 왜? 수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중국의 열연 유통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현재 중국 정부도 이것에 대해 문제를 알고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 이 매스컴으로 나왔던 게 2022년도 초반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왜 이게 하루아침에 못 잡혔느냐? 일단 규모도 컸지만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요거 이게 너무 복잡하고 여기서 최근에 들어서는 러우 전쟁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중동 얘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갑자기 뭐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소식들까지 계속 겹치게 됐고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상방으로 갈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으면 저가형 지금 차트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바닥이라고 보이는 데서는 매수세가 활발하게 일어나주는 게 맞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았을 때는 시장의 상승 방향보다는 하락으로 갈 방향성이 조금 더 유리하겠구나. 이것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지금은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크게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 가지 요인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기재 안 된 내용들도 참 많은데 이런 이유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만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호흡을 조금 더 길게 가시거나 때로는 이런 기간에는 아예 그냥 쉬어가는 것 또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